안녕하십니까. 문야기 이윤표입니다. 저기 오후 세션으로 제가 계속 여기서 발표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제가 발표하였던 내용과 많이 중첩되는 일도 많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장에서 VDI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고민도 하시고 해결 방안들을 많이 마련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원격지나 지점지사, 해외를 포함한 이런 데에 VDI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으면 그걸 어떻게 통합 관리하고 좀 보다 현 상황보다 나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유저 컴퓨팅이라고 해서 오전 세션에 많은 부분에 발표를 했는데요. PC 부분만 좀 살펴보자고 하면 중앙에 있는 이런 VDI, 서버 베이스에 대한 VDI 말고도 PC의 클라이언트, 가상 머신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그다음 클라이언트 자체를 하이퍼바이저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VDI로 대표되는 데스크탑 가상화가 대부분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특히 국내에서는 어떤 망불이라든가 보안적인 이슈를 통해서 많은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성공 사례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VDI에 대한 일반적인 아키텍처입니다. 앞에서 많이 구성도라든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셨겠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자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용자 단에 있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가 있는 액세스 레이어가 있을 거고요. 중간에 반드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게 랜이 됐던, 웬이 됐던. 그리고 커넥션 브로커라고 알고 있는 유저 인증과 정책을 내려주는 서버를 통해서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백업 등등의 인프라를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 발표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VDI가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지? 라고 한번 찾아봤는데요. 혹시 VDI가 몇 년 정도 된 기술인지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혹시 VM웨어에서 알고 계시나요? 저도 VM웨어 관련된 일을 한 8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VDI라고 하는 것들이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져서 시장에 발표된 게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VDI라고 하는 명사 자체는 VM웨어에서 만들었지만 지금은 보통 명사처럼 만들어졌고 VM웨어는 그 클라이언트, 가상 데스크탑에 대한 제품을 이제 뷰라는 것로 리네이밍 해가지고 지금 제품을 가져오고 있고 올해 이제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었는데요. 제가 왜 이 스토리를 한번 정리를 해봤냐면 서버 가상화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2002년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보통 한 6개월에서 8개월 단위의 릴리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근데 뷰라는 제품은 실제 3개월마다 릴리즈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죠. 특히 VM웨어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2007년도에 실제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2008년도에 VDM이라는 제품을 다시 뷰로 리브랜딩을 했고 2009년도에 PC over IP라고 하는 형태의 전문화된 가상 프로토콜을 통해서 보다 좀 빠른 그 다음에 이런 VDI의 전문화된 어떤 화면을 전송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같이 결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라이즌 6까지 나왔는데요. 실제 데스크탑이 올라가는 인프라 환경, 서버 가상화의 인프라 환경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서버 가상화를 떼고는 말을 할 수 없지만 이런 서버 가상화와 데스크탑 가상화가 거의 비등하게 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또한 2004년서부터 시작해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부터 수축이 된 거긴 하지만 2007년도에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보다는 어떤 VDI 그 다음에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형태의 시장이 약 한 3.6조 정도의 시장을 이룰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가상 데스크탑이라는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럼 현재 시점에서 가상 데스크탑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려사항이 있고 뭘 고민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고객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서버 스토리지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럼 인프라를 구축을 했으면 가용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백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라고 하는 인프라 측면도 있고요.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호환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업무 편의성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거기다가 각각의 사용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과의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회사에서 갖고 있는 정책만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포인트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첫 번째로 성능에 관련돼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DI를 구축하게 되면 인프라에 대한 성능, 그 다음에 가상 솔루션에 대한 성능이 사용자 및 운영자 만족도에 굉장히 민감한 포인트가 됩니다.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인프라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키텍처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비용과 여러 가지 코스트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에만 문제가 있느냐? 그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서버나 스토리지나 네트워크에 대해서 고전적인 인프라를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VDI에서는 굉장히 어떤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VDI가 발전하면서 같이 발전하는 것들이 있죠. 어떤 플래시에 대한 어떤 기술이 VDI에 굉장히 많이 접목이 되고 있는데요. 스토리지 단의 플래시도 있겠지만 서버에 거는 스토리지, 그 다음에 SSD를 활용한 방법들, 가상 머신 자체에 어떤 캐싱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VDI를 구축할 때는 실질적으로 새로 개발되는 이런 플래시 아키텍처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 NVIDIA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런 그래픽 같은 그래픽 아키텍처를 통해서도 어떤 고해상도, 3D나 CAD를 운영하시는 분들, 사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니즈도 충족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보안 관련돼서 가상 데스크탑을 많이 도입을 하시는데요. 여전히 백신 같은 것들은 다 가상 머신에 많이 따세요. 근데 글로벌적으로 보면 가상화 전용 백신이라든가 보안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기존과 같지 않은 어떤 보안 제품을 외부로 뺨으로 인해서 호스트나 서버에 그런 부하를 줄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상화나 클라우드에 많이 활용되는 이런 보안 솔루션을 접목하는 것도 강력한 성능을 내면서 코스트를 줄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용성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VMware는 가장 강력한 서버 가상화 제품의 기반으로 가상 데스크탑을 구축을 합니다. HA나 폴트 톨러런트나 V모션, 스토리지 V모션 여러의 가용성이 많이 있는데요. 호라이즌 뷰 6가 나오면서 클러스터 파드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원격지에 동일한 아키텍처를 구축을 해서 액티브로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제에 따른 가상 데스크탑에 대한 연속성을 보장해주는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안이라는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제로 클라이언트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보안은 확실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용하는 TCP/IP라는 프로토콜은 보안이 가미된 암호화된 패킷을 전송을 하는데요. 그 이외에 가상 머신 자체를 어떻게 보안을 해야 되는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제 전사적으로 가상 데스크탑을 적용하다 보면 이번진이 쓰시는 데스크탑 아니면 굉장히 크리티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쓰는 데스크탑이 혼재돼서 관리가 될 텐데요. 요 근래에는 그 가상 머신이 탑재되는 가상 머신을 운영하고 있는 파일인 VMDK 자체를 암호화하는 기술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OS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사용자 데이터는 NAS로 많이 구성을 하시는데 NAS 자체를 암호화하는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이 좀 더 가미된 어떤 환경에서도 충분히 VDI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다 개발돼서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용자 경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에 PCO-IP라고 하는 가상 데스크탑 전문 프로토콜을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보다 나은 사용자 체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좀 더 개발된 어떤 vGPU라든가 아니면 플래시 스토리지, 그 다음에 RDS 호스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가 VDI나 아니면 가상화된 앱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매니지먼트인데요. VDI를 구축했을 때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고민했었던 부분보다 가장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매니지먼트입니다. 100대, 200대, 1000대 정도의 VDI는 매니지먼트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워낙 툴들이 좋아지고 표준화가 많이 되다 보니 특별히 어렵지 않게 구축이 되는데 그게 3000대, 5000대, 10,000대로 늘어나시면 매니지먼트를 고민을 안 하셨다가는 VDI 도입이 실질적으로는 제약의 수준 관리 포인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자동화고요. 표준화입니다. 거기다가 어떠한 포인트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제품이 필요한데요. VM웨어 같은 경우는 V솜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인프라부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모니터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SDK, API를 제공을 하면서 별도의 어떤 모니터링 솔루션을 개발해서 얻으실 수도 있고요. 굿모닝 아이텍 같은 경우는 이런 SDK, API를 기반으로 어떤 VDI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체 제품을 개발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 클라이언트를 도입하시는 것도 관리의 표준화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10,000대, 20,000대의 VDI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표준화입니다. 당연히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을 해야 되지만 표준화가 없다고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을 했다가는 관리 포인트가 많아지고 그로 인한 리스크가 증대되기 때문에 어떤 유저 프로파일에 대한 분리라던가 어떤 페르소나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유저 환경을 별도로 제공을 하고 OS를 공용으로 사용을 하시고 어떤 나스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사용자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셔야 되죠. 이렇게 로컬에 구축되어 있는 환경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해결하는 방안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죠. 리모트나 브랜치 오피스라고 말하는 지점 지사 쪽의 밴드위스가 충분하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굉장히 먼 해외에 있다거나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네트워크의 딜레이와 어떤 QoS 문제로 인해서 VDI를 도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쪽 부분만 VDI 빼고 구축을 하시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밴드위스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VDI 퀄리티를 낮춰서 구축을 하는 방법이죠. 아까 GS 에너지에서 오셔서 발표하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밴드위스에 맞게끔 어떤 정책을 가결을 하면 됩니다. 여전히 사용자의 불편을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브랜치 오피스 쪽에 아예 VDI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또한 코스트와 관리 포인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 랜 구간에서의 가속기를 쓰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웬 가속기는 실질적으로 TCP/IP 패킷에 대한 어떤 가속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킨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VDI, 특히 VM웨어의 PC/IP는 UDP 베이스의 패킷입니다. 또한 변경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화면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중복된 패킷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랜 가속기를 구축을 하시더라도 만족할 만한 성능을 내지 못하죠. 그거를 반대로 실질적으로 그러면 PC/IP가 아닌 UDP가 아닌 TCP 형태의 블록 베이스의 데이터 패킷을 전송을 하고 PC/IP를 로컬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이 원격지 브랜치 오피스의 환경에 VDI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고 그 기술 또한 개발이 되어 지금 시장에 출시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서부터 브랜치 오피스까지 화면 패킷을 전송하는 게 아니라 화면 패킷은 보시는 것처럼 로컬, 브랜치 오피스 단에서 전송을 하고
데이터 센터에서 브랜치 오피스로 전송하는 방법은 블록 단위의 TCP/IP 패킷을 전송함으로 인해서 이런 웬 구간, 딜레이가 많은 구간에 패킷 전송량을 줄이고 로컬에 있는 가상 데스크탑의 충분한 퍼포먼스와 사용자 체감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그게 리버베드에서 나온 스틸 헤드 EX와 스틸 퓨전 엣지라는 제품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실제 리버베드는 블록 스트리밍 방법을 통해서 로컬에 있는 스토리지를 브랜치 오피스 쪽으로 전달을 하고 브랜치 오피스 쪽에서는 블록 캐싱 방법을 통해서 실제 브랜치에서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는 로컬에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처럼 충분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요. 변경된 데이터는 즉각 데이터 센터의 퓨전 코어라는 제품 안에 있는 스토리지로 반영을 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브랜치 오피스 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복구할 수 있고 또한 변경된 데이터의 누수가 없게끔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브랜치 오피스를 하나에 통합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브랜치 오피스와 데이터 센터의 이런 원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존의 VDI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 보안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누리면서 중앙에서 관리하고 어떤 코스트 대비 효과를 많이 올리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에 보시는 것 같은 아키텍처를 가동을 했을 때 브랜치 오피스 쪽에 있는 IT 운영 비용을 55% 정도 감소를 할 수 있고요. VDI 성능을 보장하면서 통합 관리가 가능하고 각 지점별 데이터 백업 및 빠른 복구를 지원합니다. 특히 브랜치 오피스 쪽에 설치된 시스템을 VDI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브랜치 오피스 쪽에 사용하는 팩스 서버라던가 아니면 파일 서버 등도 앞에 보셨던 서버가 가상화로 구축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을 하실 수 있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데이터 센터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영하면서 백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틸헤드의 EX 제품과 스틸헤드 퓨전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브랜치에 있는 그 다음에 리모트에 있고 원격 해외 지사에 있는 여러 가지 업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거기에 VDI도 가미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리버베드의 스틸헤드 EX와 스틸 퓨전이라는 제품을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사용자는 로컬 퍼포먼스를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VDI 및 업무 서버에 관련된 이런 인프라를 중앙에서 관리함으로 인해서 관리 비용을 줄이고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즉각적인 리커버리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많은 부분을 고려하는 대상과 고려해야 될 부분을 다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VDI라는 솔루션 자체가 네트워크 컴퓨팅이라는 특성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해결이 없다라고 하면 VDI 적용에 대한 부분이 제한적일 수뿐이 없는데 이런 웬 가속기라든가 어떤 블록 스트리밍, 블록 캐싱 역할을 해주는 스틸 퓨전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브랜치 오피스에 있는 것들도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세션은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5층에 올라가시면 저희 부스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